오토 폰 비스마르크 철혈 재상, 독일 통일의 아버지, 그리고 권력의 악마.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가이자 독일 통일이라는 위협을 이룬 오토 폰 비스마르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는 어떻게 철혈 재상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의 영광 뒤에는 어떤 충격적인 비극과 위선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의 극적인 삶의 전환점과 흥미로운 에피소드, 그리고 그를 둘러싼 극과 극의 평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1815년 프로이센 브란덴부르크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정치와 권력에 대한 깊은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법학을 공부했지만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정치의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나는 말이 아닌 철과 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강렬한 신념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그는 외교와 정치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냉혹한 현실주의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정치적 전환점 철혈 재상의 탄생.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1862년 프로이센 재상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당시 프로이센 의회는 군사 예산을 놓고 왕과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의회를 무시하고 군사 예산을 강제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왕권 강화와 군사력 증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철혈 정책을 선언하며 독일의 문제는 의회가 아닌 철과 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민주주의를 혐오하고 독재를 추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그는 강력한 권력을 통해 독일을 통일하려는 야심가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해시태그 독일 통일과 숨겨진 진실. 그는 철혈 정책을 통해 독일 통일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과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을 일으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물리치고 독일 제국을 수립했습니다. 그는 외교와 전쟁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독일 민족의 통일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독일 통일의 아버지로 불리며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광 뒤에는 충격적인 위선과 비극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국민을 통일이라는 명분 아래 전쟁의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국민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나는 목표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자신의 냉혹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그는 국민의 영웅인 동시에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냉혈한이었습니다. 해시태그 권력의 정점과 몰락. 그는 독일 통일 이후에도 제국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카이저 빌헬름 1세의 총애를 받으며 제국의 실세로 군림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를 억압하고 가톨릭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영원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카이저 빌헬름 2세가 즉위하자 그는 새로운 황제와 권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빌헬름 2세는 비스마르크의 독재를 싫어했고 그를 해고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나는 2명의 황제를 모셨지만 세 번째 황제에게 버림받았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잃은 후 고독한 삶을 살다가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해시태그 비판과 재평가. 비스마르크는 오늘날까지도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를 독일 통일의 아버지로 칭송하며 위대한 정치가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를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비난하며 독재자로 평가합니다. 그는 복지 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자들을 보호했지만 동시에 국가의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는 사회보장 제도의 아버지인 동시에 독재 정치의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드라마였습니다.